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추론 유형입니다. 31번 가장 짧죠? 네, 단어 하나 들어갈 자리 정도 남아있고 보기를 봤는데 주석 단어 없이 그나마 조금 간단해 보이는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뜻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시죠. 첫 번째, export. 자, 이때 x라고 하는 접두사 또는 x라고 하는 이 접두사는 바깥으로라는 바깥 방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얘는 수출하다입니다. 그럼 거꾸로 안으로 들여오는 거라면 import라고 하면 되겠죠? export, import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restrict라고 해서 제한하다라는 뜻입니다. 3번에 conceal 하면은 숨기다. 그래서 concealer 하게 되면 우리 다크서클 가리거나 점을 가릴 때 톡톡톡 찍어 바르는 화장품 이름이 되겠죠. 많이 바르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날까? 많이 발라보세요. 특별히 눈두덩이에다 많이 발라보세요. 4번에 liberate 하면은 자유롭게 하다. 5번에 tolerate 하면은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기로 가서 비교적 초반부에 빈칸이 뚫려 있으니까 읽고 그냥 쭉 답이 나올 때까지 정도만 읽어주면 되겠어요. 봅시다. as라고 하는 부사절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네요. 콤마가 보이니까 여기까지가 부사절이겠구나가 되겠습니다. 자, as colors came to take on meanings and cultural significance within society. 오케이, and를 사이에 두고 병렬 구조네요. 자, 색깔, 색채가 came to take on 하게 되면 가지게 되다 라고 해석이 되죠. 요즘 유행어 중에 뭐뭐 하게 돼가 있던데, 그죠? 이 came to가 바로 그 뭐뭐 하게 돼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take on meanings, 의미를 가지게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돼.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within societies, 사회에서. 그렇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 as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문맥에 맞춰서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as는 굉장히 재주가 많아요. 만능, 색깔이 다양해. 도마뱀 같아. 오늘 비유가 좀 썩 마음에 안 드네. 여튼 그렇습니다. 카멜레온. 그래, 카멜레온이지. 도마뱀은 뭡니까? 갑자기 웬 도마뱀? 자, 어쨌든 산만해졌어.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색깔이 의미와 어떤 문화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어떠한 시도들이 were made to, 여기는 굉장히 중요, 어법적으로 중요. 자, make가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목적어를 어떠어떠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오형식 사역 동사예요. 사역 동사인데 얘가 지금 수동태로 쓰였죠? make라는 사역동사가 수동형으로 바뀌게 되면 원형 부정사였던 목적격 보어가 다시 to를 뿅 하고 달고 나타납니다. make가 예전에 이렇게도 설명했었어. 친구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 make는 뭐뭐 하게 만들고 시키고 약간 좀 강제성 있는 애잖아요. 쉽게 말하면 동네 건달형 같은 거야. 예, 양아치 무리들. 그래서 make, have, let 이런 양아치 세 마리가 있었다. 자꾸 뭐하게 시키고 만들고 뭐뭐 하게 하고 좀 이렇게 막 부려먹고 이런 애들이야. 우리 막 노역시키듯이 막 사역하는 애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 수동태가 되면은 뭐뭐 하게 돼.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된다. 힘이 약해진다. 능동태였을 때는 이 힘이 짱짱하던 이 동네에 양아치들이 수동태가 되면서 깨갱 약해지니까 한때 얘네들의 눈치를 보고 사라졌던 투부정사가, 그래서 원형 부정사였던 이 목적격 보어가 다시 기가 살아서 기세 등등 원래 모습대로 투가 나온다. 지금 들으면 유치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 기억에 남는다. 장담하는데 기억에 남는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동네 3대 양아치가 있었어. make, have, let. 얘네들은 맨날 시키고 뭐뭐 하게 만들고 부려먹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름도 사역동사야. 막 시켜. 그런데 얘네가 능동일 때는 아주 힘이 세서
얘네들 눈치를 보느라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의 to가 쏙 숨어버렸네. 이거를 원형 부정사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make, have, let 요네들이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힘이 약해진다. 양아치도 이빨 빠질 때가 있다. 호랑이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수 있죠. 자, 그럴 때에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쏙 사라졌던 to 부정사가 슬그머니 나타난다. 원래 제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make 동사는 그냥 아예 요대로 외워버리세요. were made to, be made to, 뭐뭐 하게 되다. 오케이? 나머지 have랑 let은 조금 설명이 길어져요. 얘네들은 수동태로 바뀔 때 형태도 중요하거든. 그 모습 그대로 안 바뀌어요. 근데 make만큼은 자기 모습 그대로 바뀌니까 일단 나온 것만 체크합시다. 그래서 얘가 수동태로 쓰였을 때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 요게 어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셨죠? to를 가려버렸네. to를 가리지 않고 중요하다고 표시하고 싶었어요. 자, 어쨌든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시도냐면 their use, 그들의 사용을 어떻게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인 거죠. 그럼 누구의 사용일까요? 여기서 사용이라고 할 만한 건 뭐밖에 없어요? 앞에 나온 colors, 색깔밖에 없죠. 즉, 색깔의 사용을 어떻게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도가 있었을까? The most extreme example of this phenomenon was 까지가 주어져 이러한 현상. 이 현상이라는 거는 바로 앞서서 말한 이것들의 사용을 어떠어떠하게 하려는 그 시도, 그 자체, 그게 바로 이 현상이 되겠죠. 이 현상이 아주 extreme한 example, 극적인 사례는 뭐다? The sumptuary laws. 자, sumptuary. 몰라. 자, 주석? 없어. 자, 이게 주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얘를 갖다 주석을 줘버리면 얘다 먹어라 이러고 답을 주는 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단어가 쉽지 않고 빈도수도 훅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주석을 안 준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썸추어리를 해석을 안 해볼게요. 이 단어를 알고 푸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 그러면 어떤 법은 법인데 썸추어리란 법이 있었던 거예요. 자, while these were passed in ancient Greece. 자,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 역시 부사절 접속사죠. 고대 그리스에서 and Rome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 이것들이 통과되었죠. be passed. 자, 그리고 and examples can be found in ancient China and Japan. 그리고 그 사례들이 역시 발견될 수 있어요. 수동태죠. 고대 중국과 일본에서. 그런데 while이라는 접속사에 다 걸리죠. 부사절에. 여기까지 전부 다. 자, 이렇게 발견되는 반면에 동안에라기보다는 반면에 they found their fullest expressions. 그들은 그들의 가장 최대치의 표현을 in Europe, 유럽에서 발견을 했어요.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인데 from the mid-12th century, 12세기 중반. 자, before slowly disappearing in the early modern period. 자, 뭐 하기 전이죠? 그게 천천히 사라지기 전까지가 되는 거죠. 초기 모던 period에서 모던 period면 뭐 근대가 되겠죠. 가장 이게 표현이 최대치였다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 조금 모호하죠. 이것만 봐서는 옛날에 그랬다는 건데 그럼 조금 더 사례를 보자. Such laws, 자, 그러한 법칙은 요게 바로 요겁니다. sumptuary law, such laws. 이 법은 could touch on anything. 자, 뭐 다 해당이 돼요. 이것저것 다 건드릴 수 있어. 예를 들면 from diet to dress and furnishings. 자, 느낌 오나요? diet. 갑자기 왜 살을 빼고 그래요? 아니야. 다이어트는 식단이란 뜻이에요. 먹는 거, 식단. dress, 옷. furnishings, 가구. 네, 이런 것들에도 다 해당이 되고요. and 그리고 sought to 하면은 sought죠. seek, S-E-E-K. 그래서 이거는 추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Enforce social boundaries by encoding the social classes into a clear visual system 이라고 했네요. 자, enforce 하게 되면 force,
힘 아니고 enforce, 강요하다, 강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회적인 boundary는 경계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회적인 경계선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경계의 강화를 추구했다. 강요를 추구했다. 자, 어떻게 하면서? By encoding. encoding에서 코드는 암호잖아요. 코드가. 그래서 in이 붙어서 암호화하다 라고 하는 동사형이 된 겁니다. The social classes. 사회적인 계층을 암호화함으로써요. 자, into a clear visual system. 무엇으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시각적인 시스템으로 부호와 암호화함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경계를 강요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 법이 여기저기 다 적용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법이 추구했던 거는 사회적인 경계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느낌이 와야 될 텐데 조금만 더 볼까요? 사회적 경계를 강화한대. 앞에서 금방 답이 나올 줄 알았지. 자, 예시를 볼까요? The peasants. 자, peasant는 여러분 필수 단어입니다. 네, 소작농이요. 소작농과 뭐 부농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농부라는 공통점은 있죠. 근데 소작농은 남의 밭을 갈아주는 사람이에요. 남의 논밭을 돌봐주고 품을 받아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일 근로자? 근데 분홍은 뭐예요? 내 땅이 있어서 내 땅에서 경작하는 거죠. 소작농들을 불러다 경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 땅이 없는 농부들을 peasants라고 합니다.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빈칸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소작농들은요, should eat and dress like peasants. 먹고 입어야 되는데 소작농은 소작농처럼 입어야 돼요. 대충 느낌이 좀 오죠? 또 craftsman 직업입니다. 옛날 말로 따지자면 이제 장인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장인 기술자 should eat and dress like craftsmen. 기술자는 기술자답게 먹고 입어야 돼. 이게 뭐야? 신분을 갈라놓은 거야. Color는요, was a vital signifier. 아주 중요한 그런 기호였어요. In the social language. 이러한 사회적 언어에 있어서.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그 다음 더 안 봐도 되긴 하지만, dull 하면은 지루한, 내지는 색깔이 지루하다라는 거는 좀 칙칙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칙칙하고 earthy. 약간 earth가 지구란 뜻도 있지만 소문자로 쓰면은 흙, 그러니까 soil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칙칙한 그런 흙 색깔. 예를 들면은 이제 like russet. russet 하면은 이제 젓갈색 이런 것들. 젓갈색 같은 이런 칙칙한 색들은요. were explicitly confined to the poorest rural peasants. 명백하게 confined to 하면은 뭐뭐로 제한되는 거죠. 규정되고 제한돼요. 누구에게? 가장 가난한 그런 시골의 소작농들에게만 한정돼요. 반면에 while bright ones, 그러니까 밝은 것, 밝은 색깔이 되겠죠? Like scarlet. scarlet 같은, scarlet 뭘까요? 약간 주황색에 가깝습니다. 찐주황? scarlet 하니까 scarlet witch가 생각나네. 마블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 히어로 중에 하나인데 anyway, the scarlet 이런 색깔 굉장히 쨍한 주황빛 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밝은 거는 were the preserve of a select few. 이 표현이 조금 해석이 어려울 텐데 preserve는 이제 여기서 명사로 쓰였으니까 소유 또는 뭐 보존 뭐 이 정도. 근데 select few 하게 되면 선택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select few.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의 전유물 이었습니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미 뒤가 좀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벌써 이 부분 있죠. 농부는 농부답게, 기술자는 기술자답게 이런 말이 나오고 바로 그 위에서 어떤 사회적인 경계를 좀 강요하고자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 음식에든 의복에든 뭐 가구에든 다 적용이 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 sumptuary law라는 게 뭘까?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가 보세요. 색깔이 의미를 갖게 되고 어떤 사회 내에서 어떤 문화적인 중요도를 갖게 됨에 따라서 이 사용을 어떻게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을까? 농부는 농부답게, 기술자는 기술자답게, 또 뭐 귀족은 귀족답게
그쵸? 그럼 이 색깔의 사용이 어땠다는 거예요? export, 수출이에요? 아니죠. 색깔의 사용이 그렇죠. 2번이죠. restrict, 제한되기 시작했다. 그죠? 아무나 쓸 수 없어. 경계가 있어. 농부는 농부의 색, 기술자는 기술자의 색, 또 몇몇 선택받은 자들은 또 그들만의 전유물인 색, 이런 conceal은 숨기는 건데 색깔을 숨기는 게 아닌 거죠. 정확하게 철저하게 구분 지은 거예요. liberate은 오히려 restrict의 반대가 되겠죠. 자유롭게 풀어놓은 거니까 누가 뭘 쓰던 상관이 없는 상태일 거고 tolerate, 견디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귀족의 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scarlet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자연에서 흔하게 구하기 어려운 염료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귀족의 색으로 남겨지게 됐죠. 흙 같은 경우야 뭐 구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보라색,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붉은색 이렇게 눈에 쨍 하고 띄는 거, 뭐 마젠타색 이런 거 진짜 구하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뭔가 이렇게 좀 얻어내기 힘든 색깔들, 또 품이 많이 들어 고급 염료야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왕실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포켓몬의 메타몽, 얘는 귀족이야. 몸이 보라색이잖아. 과거에 귀족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녀석이다. 뭐래니?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치사빤쭈스럽게 과거엔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했다. 신분을 구분하고 너와 나는 달라. 이런 식으로 인간을 계층화시키고 나누고 구분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런 정서가 지금에 왔다고 뭐 다 사라졌을까요? 그래요. 말하자면 길어지겠죠? 네, anyway. 31번은 그래서 정답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sumptuary law라는 거는 재정을 좀 절약하고 사치를 금지하는 그런 법을 말해요. sumptuary law 자체가 사치금지법. 근데 이 사치금지는 솔직히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냐면 귀족 빼고 왕 빼고 평민들만 내 밑으로 다 눈 깔아 이겁니다. 난 예외. 니들만. 그렇게 적용된 법이 sumptuary laws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치금지법이라는 말을 두게 되면 얘가 너무 빨리 힌트가 되기 때문에 얘를 주석을 줄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게 또 흔하게 쓰이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끝까지 좀 읽어봤어야 되기 때문에 보기가 쉽긴 했지만 여튼 그랬습니다. 32번으로 가서 또 해설 보도록 할게요. 후반부에 빈칸이 나와 있고 2점짜리 문제입니다. 보기가 영어로 나와 있지만 길이가 길지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John Douglas Pettigrew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동격의 콤마입니다. A professor of psychology. psychology는 심리학이죠.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자, at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네, 퀸즐랜드에 있는 대학 소속이고 아무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콤마는 동격이고 결국 앞에 나온 John이라는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실전 해석에서는 네, 무시해도 괜찮다. 빠르게 동사를 찾아주세요. that 이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found의 that절은 목적어절 역할을 하니까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겠죠? 생략도 가능하더라. The brain manages the external world by dividing it into separate regions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뇌가, 우동사리가 manages, 관리를 한다고요. 자, 뭐를요? 다룬다, 관리한다, 뭐 다 가능한 말이죠. external world. 자, x라고 하는 접두사가 꽤 자주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x는 바깥쪽을 나타내는 접두사 또는 접두어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의 앞에 붙어서 어떠한 특정한 의미를 가져요. 정말 external 하게 되면 외부의란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부의라고 하고 싶으면 in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internal 하게 되면 내부의, external 하게 되면 외부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는 나올 때마다 짝을 지어서 익혀두세요.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internal의 반대는 external, external의 반대는 internal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갈 것 같으면 쌤, 저 명작이라고 추천을 받았는데 Eternal Sunshin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면서요. 그 영화는 꼭 봐야 된대요.
발음이 비슷하죠? 자, 그거는 이렇게 표시해놓고 따로 보는 거 괜찮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eternal, eternal. 그럼 eternal은 뭘까요? 영원한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르죠. external, internal 얘랑 상관이 없어. eternal, 영원한, forever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음 비슷한 거 가지고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익혀갈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자, 쌤이 뇌를 갖다가 뇌라고 잘 안 읽죠? 예, 이미 이제 적응됐을 거예요. 우동사리. 잘 쳐줘서 우동사리고요. 어떤 사람은 저 스낵면 같이 라면살인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뇌가 꾸불꾸불하게 생긴 이유, 네, 뇌 표면적의 확장 때문이죠. 뇌가 맨질맨질했으면 표면적이 이렇게 넓게 확장이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꾸깃꾸깃하고 이렇게 구불구불한 걸 펼쳤을 때 실질적인 면적이 확 늘어나잖아요. 뇌 표면적이 곧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뇌의 어떤 그 수용력, 용량, 능력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인 욕이 뭡니까? 너는 뇌 주름이가 없다. 응, 너는 뇌가 아주 그냥 잘 다림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우동살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다지 뭐 그렇게 치명타가 없다. 타격감 일도 없다. 그죠? 됐고. 그래도 살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 그죠? 요새는 꽃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꽃밭들 정말 많아요. 이게 말이죠. 또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이 시청자 계층 대상이 아니신 겁니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 채널의 구독자층이라는 거죠. 꽃밭들이 너무 많아요. 막눈구항도 많지만 꽃밭도 많다.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네, 그들끼리 모여 살면 참 좋겠는데 몰려 살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짬뽕나, 열나 짬뽕나. 자, 무슨 말이야? 아무튼 그렇다고. 근데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부처님이가 오신 날이야. 너무 좋아. 왜 좋을까?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우동사리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뭐를요? 외부 세계를요. 어떻게? by는 수단을 나타내죠. by ing, 뭐뭐 함으로써. divide 중요한 표현입니다. divide A into B 하면은 A를 B로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것을 나눔으로써가 되겠죠. 뭘로 나눠요? separate region. 어떤 구분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구역, 지역으로 나눔으로써 이 외부 세계를 관리한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존이란 사람이. 그러면 그것을 separate region으로 나눴다. 이게 뭐예요? 뭘 나눈 겁니까? 바로 앞서 나온 외부 세계죠. 그 외부 세계를 그죠? 나눴다고요. 어떻게 나눴냐면 볼까요? 콤마하고 나오죠? The peripersonal and the extrapersonal. 자, peripersonal 하게 되면 이 peri라고 하는 접두사의 뜻을 알면 간단해요. peri는 주변의 란 뜻이 있습니다. 주변, 주위. 그러니까 personal이니까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주변부에 있는 게 peripersonal. 자, 그 다음에 and the extrapersonal. 이거는 외부가 되겠죠. extra니까 x 바깥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거리가 먼 거예요. 외부. 됐죠? 즉 basically 간단하게 말하면 뭐 기본적으로 near 가깝다와 and far 멀다 정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peripersonal이라는 건 근처란 뜻이니까 가깝다. 그 다음에 extrapersonal은 멀다는 뜻이다. 외부에 있다라는 뜻이니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고 peripersonal space는요, includes whatever is in arm's reach. 오케이, 주변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을 하네요. 자, whatever is,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어디에 있는 거죠? 팔 뻗으면 닿는 곳. 팔 거리 안에 있는 거예요. arm's reach니까. 그러면서 콧물 훌쩍이죠. 세미콜론. Things you can control right now. 어떠한 것들인데 중간에 네, 접속사 역할 관계사 역할 빠졌죠. You can control right now.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즉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뭐가 생략됐어요? 네, 컨트롤 뒤에 뭘 통제하는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된 겁니다. 근데 선행사가 things니까 이때는 that이 생략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어떻게 함으로써? By using your hands. 여러분들의 손을 사용해서 즉시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거를 within one's arm's reac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팔 뻗으면 닿는 거리 안에 있는 거. 자,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peripersonal 한 거죠. 그럼 peripersonal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연결해 보세요. 팔 뻗으면 있는 거리 안에 있는 거, 그게 peripersonal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This is the world of what's real right now. 자, 이것은 바로 what's real, 실제의 right now, 현재, 바로 지금 실제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대비되는 개념을 볼까요? extra personal space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refers to, 가리킵니다, 언급합니다, everything else, 그 밖에 모든 것을요. 자, 그게 뭐냐면 whatever you can't touch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can't touch, 만질 수 없는 것. 뭐 하지 않으면 unless 자체가 if not의 의미죠. 뭐뭐 하지 않으면 you move beyond your arm's reach. 여러분들의 팔 뻗으면 닿는 범위 너머로, beyond는 뭐뭐 너머로 란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닿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요. 그게 whether it's 3 feet or 3 million miles away. 뭐 겨우 3피트가 됐던 아니면 뭐 300만 마일 정도 떨어졌던지 간에 그게 어느 정도건 간에 일단 손 뻗으면 닿는 거리 밖에 있는 건 전부 다 뭐라고 한다? extra personal space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도 대응되는 단어를 좀 표시해 보자면 extra personally far, 멀다는 뜻이죠. 계속 반복되고 있고 자, 이거는 손 뻗으면 닿는 거리 바깥의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움직이지 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거죠. This is a realm of possibility. 자, realm 하게 되면 영역이란 뜻이에요. 영역.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내가 손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건 실제예요. 지금 당장 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손 뻗으면 닿는 범위 밖에 있는 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With those definitions in place, another fact follows, obvious but useful. 자, 이러한 정의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in place, 장소에서 조금 보자는 거예요. 장소에서 보자면은 another fact follows, 또 다른 사실이 따라오는데요. 그것은 obvious, 명백하지만 but useful, 아주 유용한 것이죠. 라고 하면서 컬은 부연 설명입니다. Any interaction in the extra-personal space must occur in the future. 바로 그게 뭐냐? 어떠한 interaction, 상호작용이든지 자, 어디에서의? 외부 세계에서, 외부적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다는 거죠? 미래에 발생한다고요. 이게 이 사람이 도출해낸 결론이에요. 여기다 밑줄 한번 쫙 하이라이트 해볼까요? 이런 정의를 장소에다가 좀 접목을 시켜보자면 좀 명확하면서도 유용한 그러한 내용, 사실이 도출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거죠. 외부 공간에 있다. 우리가 손 뻗으면 닿는 공간, 그 외적 공간에 있다. 그리고 그 외부 공간과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은 미래에 어떠한 일이 발생해야 한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Or 또는 to put in another way, 좀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자면 블라블라 하다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가 쌤이 그림을 워낙에 잘 그리잖아요. 자, 팔 뻗어요. 그러면 팔 뻗으면 닿는 공간이면 요 정도잖아. 타로 카드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가 있어요. 21번 월드 카드라고 완성된 세계를 나타내는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팔 뻗으면 닿는 거리가 그쵸? 사정범위라고 하나요? 사정범위는 그 범위가 아닌가요? 총 쏘면은 닿는 범위인가요? 사정거리. 쌤이 옛날에 그 스나이퍼의 로망이 있어가지고 곧 죽어도 스나이퍼 하겠다고 스나이퍼 총만 들다가 헤드샷 오지게 당하고 네 그냥 돌격 이러고
AK 들고 그냥 다녔던 시절이 있었는데 뭔 소리야? 쌤 네이비실 출신 아닙니다. 뭐래? 그래. 쓰잘데기 없는 얘기였어요. 자, 어쨌든 간 요게 이제 우리의 팔 뻗으면 닿는 거리, very personal한 거리예요. 그런데 요 밖에 요만큼이건 아니면 이만큼 떨어진 이만큼이건 상관없이 어쨌든 팔 뻗으면 닿는 거리 밖에 있는 거는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고 이거를 달리 말하면 지금 빈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볼게요. 예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f you are in the mood for a peach,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이야? Be in the mood. 어떤 기분에 지금 있는 거죠. For a peach. 나 복숭아가 먹고 싶은데 라는 기분이라면 But, 하지만 the closest one, 가장 가까운 복숭아가 이때 one은 앞에 있는 peach를 가리키는 거죠. is sitting in a bin. 아이고, 네, 이 bin에 얌전하게 앉아있대요. bin은 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At the corner market. 저 길모퉁이 마켓에 있는 통에 얌전히 담겨져 있다면 길모퉁이 마켓 거기는 뭐 내 팔 닿는 범위는 아닐 거 아니에요. You can't enjoy it now. 여러분들 지금은 즐길 수 없을 거예요. 못 즐겨. You can only enjoy it. 언제 즐겨? In the future. 미래에나 즐기게 되겠지. After you go get it. 여러분들이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온 이후에 라는 뜻이죠. 자, 이 표현을 외워두세요. Go get it, go get it.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쌤,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있습니다. 네, 이거 회화적으로 그냥 쓰는 패턴이에요. Go get it. 가서 뭐뭐 하다. Go buy it. 전부 다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go 뒤에 동사 또 나왔다고 이거 왜 이렇게 나왔지? 못한가? 하지 마시라는 거. 그냥 go 다음에 동사 원형 그냥 씁니다. 뭐뭐 하러 가다. 그러면 결국은 요게 복숭아라고 쳐봐요. 복숭아는 내 팔 뻗으면 닿는 거리 밖에 있죠. 그럼 내가 move 해서 움직여서 복숭아가 있는 곳까지 가야지. 그래야지 복숭아가 내 복숭아인 거지. 이 복숭아가 내 복숭아라고 왜 말을 못해? 못하지. 안 갔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거리가 뭐와 관련이 있다? distance is linked to time. 이겁니다. 거리가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 오케이? 나머지 볼까요? The past is out of your reach. 과거는 네 알 바 아니야. 네가 손댈 수 없는 범위에 있어. 3번 What's going to happen happens.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 4번 Time doesn't flow in one direction.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 지금 뭐가 들어가도 다 어색하죠? 5번 Our brain is attracted to near objects. 우리의 우동사리는 가까운 물체에 끌려. 뭔 소리야? 끌어당김의 법칙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 거리라고 하는 게 이게 시간과 관련이 있다. 왜 시간이라는 개념이랑 연관짓죠? 미래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외부 세계에 있는 거는 결국 미래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 미래라는 건 시간적 개념인 거죠? 복숭아가 있고 내가 있고 동시간대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복숭아가 내 복숭아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거기까지 걸어가서 가지고 와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즉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만큼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낯선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지문 안에서 전부 다 유추가 가능할 정도였더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pair이라고 하는 접두사 한번 알아두면 좋겠고 x는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 자, 그 다음 33번 문제 해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쭉 지문 길이 길고 3점짜리 등장. 뚜둥. 자, 여기 보니까 주석 단어가 3개 나와 있어요. 자, 하나는 pitcher. pitcher는 여러분들 그 야구 용어로 많이 알고 있죠? pitcher. 투수. 투수가 뭘 가지고 있죠? 그 공을 치는 사람이 포수고 포수는 사냥꾼인가? 나 야구맹이야. 아무튼 근데 투수는 알아. 투수가 공 던지고 받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때리는 거는 배트라고 하나요? 모르겠네. 야구 타자. 나 미쳤나 봐. 그래 타자와 그래 투수가 있어. 무식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스포츠를 잘 몰라. 자, 그런데 이 피처가 정확하게는 주머니를 뜻해요. 그래서 그 글로브 있죠?
글로브가 왜 공을 이렇게 감싸서 쥘 수 있는 그 주머니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 글로브가 없다면 야구공에 때려 맞은 손은 아마 상상도 하지 마. 끔찍해. 야구공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쌤이 이전에 뭔가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빠르게 날아가는 구체는 죄다 홀업을 하다. 특히 야구공. 안 보이잖아. 물론 동체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 날아가는 야구공이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난 동체 시력이 좋고 자식을 떠나서 공이 날아가고 이런 게 무섭다고. 그게 나한테 날아오면 패닉이지 뭐. 아무튼 그래서 피처는 주머니 모양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투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의미에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식물의 이파리 중에서 뭔가 그 주머니 모양처럼 뭔가를 이렇게 감쌀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나 보죠. 그래서 그걸 피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터 하게 되면 이건 많이 들어봤을걸? 꿀인데 쌤, 꿀은 다른 말이 있지 않아요? 허니. 네, 허니도 꿀이고 넥타도 꿀이에요. 그 다음에 jolt는 뭐 덜컹거리다, 흔들거리다 이건데 jolt란 단어를 많이 봤을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이 중에서 피처랑 넥타 정도는 필수. 뭐 jolt는 그냥 주석 단어 나왔으면 나온 것대로 그냥 보자. 됐고요. 보기 역시 긴 편 아닙니다만, 자, 얘는 지금 한 전반부, for example,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줄에, 자, insect eating plants unique strategy까지가 지금 주어인 것 같죠? for catching. 이거는 이제 전치사구고, sorry. 여기서 가로를 닫으면 안 돼. live가 동사가 아닙니다. 예, 여기서는 live라고 읽어줘야 되고, have가 동사가 되겠네요. 자, insect eating plants니까 이거 뭐예요?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 어렸을 때 식물 도감 한 번쯤 본 적 있죠? 요즘엔 집에 와가지고 기르기 숙제도 내주는 것 같던데. 파리지옥 기르기 이런 거. 파리지옥 좋아해요? 인섹트를 먹는 이 식물의 유니크한 전략입니다. strategy. 근데 뭐 하는 전략이냐면 catching live prey. 이때 live라고 읽는 이유는요.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다라는 동사는 live라고 읽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는 live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방송을 live라고 안 읽죠?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죠. 리브 방송이라고 안 하죠? 똑같습니다. prey는 먹잇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잡기 위한 독특한 전략. 누구의 전략?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의 독특한 전략은 have long captured에서 long은 부사네요. 그러니까 have captured 여기가 동사인 겁니다. 사로잡아 왔다, 포획해 왔다라는 겁니다. 뭐를? 대중의 상상력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뭔가 모르게 궁금한 거야. 식물인데 움직여? 식물은 가만히 있어야 식물인 거 아닌가? 얘네들은 뭔가 보통의 식물과는 달라. 거기다가 뭘 잡아먹는데 얼마나 재밌게. But 하지만 even within this strange group 이러한 요상한 그룹 내에서도 in which 그 안에서 a food trapping mechanism 음식 식품 여기서 먹잇감이 되겠죠. 그것을 trapping trap 뭔가 덫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food trapping mechanism이라고 하면은 뭔가 음식 먹잇감에 덫을 놓는 그런 mechanism 어떤 그런 기제 어떤 역학 이런 것들이 have evolved 진화되어 온 겁니다. multiple times, 그러니까 multiple times니까 여러 차례, independently, 아주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각각 진화를 해왔는데요. 자, some unusual ones stand out. 그 중에 몇몇 좀 unusual이니까 평범하지 않은 것들이 stands out. 혼자 우뚝 서 있는 거니까 눈에 띈다, 두드러진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은 어법적으로 요 in which 부분이죠. 푸드 트래핑 메커니즘이 진화했어. 그죠? 어디에서 진화한 거냐면 이 요상한 그룹 내에서 진화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in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선행사는 뭐예요? strange group이죠. 이 in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원래 evolve 뒤에 있었겠지. 진화를 했는데 이러한 이상한 그룹에서 진화를 했어. 근데 strange group이 중복되니까 생략되고 in만 남은 거죠.
남아있는 전치사는 관계사 앞으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in which. 하나로 바꾸면 where. 부사로도 바꿀 수 있죠. 그것도 하나 정리해 둡시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는 하나의 부사로 바꿀 수 있죠. where로도 바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는 어떤 문장이 와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죠? 전치사 떼고 났으니까 완전한 문장이지. 만약 전치사로 끝났다면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죠? 왜? 전치사로 끝나는 문장이라는 건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빠진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 관계사 파트 듣고 오세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according to 갑시다. 자, 이름이 읽을 수 없어. 영어 이름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 누구냐면 evolutionary biologist예요. 진화생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the visually striking picture plant 이 식물 이름도 약간 학명에 가깝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이름 중에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명이라 그래가지고 그 식물마다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 이름이 어려워요. 아주 겁나 어려워요. 험해. 그래서 발음도 어렵고 주로 이제 어원이 약간 그리스, 로마, 블라블라, 라틴 이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조금 striking. 그것도 visually striking. 아주 그냥 시각적으로 정말 띠용띠용 눈가리가 튀어나올 만큼 굉장히 획기적으로 아주 충격적으로 그렇게 생긴 pitcher plant. 주머니 모양의 꽃잎을 갖고 있는 식물인 얘는요. 예를 들자면 뭘 할 수 있답니다. can 블라블라라고 했죠. 그럼 얘가 뭐 할 수 있을까를 그럼 보자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쭉 길게 나오는 거예요. This species pitcher, 자, 이 종의 pitcher, 그 주머니 모양의 꽃잎은요, has a rigid horizontal lid. 단단하고 horizon 하면은 수평선이죠. 그러니까 horizontal 하게 되면 그런 수평선 모양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수평한 그런 뜻이 됩니다. 좀 단단하면서도 수평한 그런 뚜껑을 가지고 있어요. lid를. 자, with an exposed underside. 어디에? 노출되어져 있는 underside. 하부, 아래쪽 부위에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that produces nectar. 이 하부에서는 또 뭐를 하냐면 꿀을 생산을 해내죠. 근데 이 꿀의 역할은 또 뭐냐면 ing입니다. 분사구문 lure insects to land on it. lure A to B예요. lure A to B. 그러면 A를 B하도록 유인하다, 유혹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allure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lure라고도 하는데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패션 잡지 중에서 allure라고 하는 제목의 잡지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insects 그 곤충으로 하여금 land on it 그 위에 착지하도록 유혹을 하게끔 하는 그런 꿀. 왜 곤충이 하필 거기 가서 앉겠어요? 거기에 맛있는 게 있으니까 그 맛있는 꿀을 갖다가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 왜? 뭐땀시? 걔네들을 luring 하려고. 넥타는 미끼였던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When a raindrop strikes the leaves top. 빗방울이 때리면 뭐를? leaves의 top을 그 뚜껑의 윗부분을 때리면 여기까지가 이제 when에 걸리는 부사절. The lid 그 뚜껑은 jolts 어떻게 돼요? 덜컥거리거나 흔들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덜컥거려? downward 아래로 덜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빗방울을 맞으면 아래로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상상 가시나요? 그러니까 널빤지 같은 게 이렇게 있어.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하고 이 표면을 때리면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이렇게 덜컥덜컥 한다고. 뭐 그림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 상상이 가시나요? 그럼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겠죠? 이렇게 있던 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울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throws any unsuspecting visitor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throw, 던져버립니다. 이 unsuspecting suspect는 의심하는 건데 unsuspecting이니까 아무런 의심도 없던 이 무고한 이 방문자들을 갖다가 into 어디 안으로 냅다 던져요? digestive juice below 그 아래에 있는 소화액으로다가 그냥 던져버려. 말이 주스지 이거 소화액이야. 그 안에 진짜 험한 것이 있어. Researchers used X-ray scans. 그래서 연구자들은 X-ray 스캔을 사용을 한 거죠. 왜? To analyze 분석하려고.
cross section. cross section이 여러분 해석하기 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할 텐데 머릿속에 횡단보도 떠올랐을 거예요. 횡단보도의 단이란 말이 있죠. 단면이란 뜻도 있어요. cross section.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 우리 뭐 표면, 단면, 잘랐을 때 면, 그런 것들 단면이라고 합니다. So of the pictures, 그 주머니 모양 이파리의 어떤 단면을 분석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쓴 겁니다. 언제? When the lid is raised. 이 뚜껑이 be raised니까 raise, 올리다. 근데 들어 올려졌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lowered, 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내려졌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 raised and be lowered 전부 다 비동사에 걸리는 거죠. 수동태로. 그러니까 딱 아까 그 봤던 그림이 맞는 거야. 얘가 또 내려왔으면 또 반동에 의해서 또 약간 이렇게 올라가겠죠. 요 범위 안에서 이게 유지를 하고 있겠죠. 이게 지금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는 이런 상태로 있다가 빗방울이 후두두두 떨어지면은 얘가 막 흔들려. 막 이게 흔들리면서 약간 살짝 아래로 내려갔을 때 여기 있던 이제 손님이들이 아래로 그냥 퐁당 빠지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반동을 이용해서 다시 올라오겠죠? 그리고 싹 닫히겠죠. 상상해봐요. 자, 그래서 이 뚜껑이 올려졌을 때, 또 아래로 내려졌을 때, 그리고 in a neutral position, 중립 위치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겁니다. 정확하네요. raised, 올려졌을 때, lowered, 내려졌을 때, and neutral position, 이 중립 위치, 중간 위치에 왔을 때, 원래 자리로 왔을 때, 요 세 가지를 다 찍은 거죠, 엑스레이로. Their results revealed. 그 결과는 드러내요. 뭘 보여주냐면 a structural weak point. 구조적인 약점을 보여줘요. And picture's neck. 특별히 그 주머니 모양 이파리의 목 부분에 어떤 구조적 약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었는데요. 땡땡 그게 뭐냐면 when a raindrop hits the lid 빗방울이 이 뚜껑을 hits 때리면 strike랑 똑같죠. The weak spot 약한 부분은 falls in 어떻게 돼요? 접혀요. falls in 약한 부분을 접히고 and forces the lid to quickly move downward. 자, force A to B입니다. A가 강제로 B하게 만드는 거죠. 즉 뚜껑이 빠르게 move downward 아래쪽으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랑 비슷해? Similar to a diving board. 아, 다이빙 보드랑 비슷한 원리야. 우리 다이빙 보드가 이거 탄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이빙하는 선수가 약간 이렇게 몸풀기 동작을 하다가 뿅 하고 뛰어내릴 때 이 판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딱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되겠고 The weak point, 그 약한 부분은요 makes the pitcher's body bend 이 pitcher, 이 주머니 모양 잎의 몸통을 구부러지게 만들고요. bend and bounce back 그리고 다시 bounce back 튕겨져 올라오는 거죠. in a specific, consistent way 뭔가 좀 특정하고 좀 지속적인 방식으로 다시 이렇게 bounce back 하게끔 만들어요. So, the lid rises back up without bouncing too far. 그래서 그 뚜껑이 다시 rises back up 올라오는데요. 어떠한 과정 없이 너무 멀리 튕겨져 나가지 않고 딱 제자리만큼만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게끔 다시 올라올 수 있게끔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반동으로 핑 하고 튕겨져 올라가면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잖아. 아니면은 이렇게 영영 사요나라 하든지. 근데 그렇게 안 되게끔 적당히 튕긴다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unlike 이거는 뭐랑 다르냐면 typical leaf's chaotic vibration 전형적인 이파리들의 어떤 그 혼돈의 그 케이오스 같은 그런 vibration 진동과 떨림이 되겠죠.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언제 when struck by rain 똑같이 비를 때려 맞았을 때. 그래서 when 다음에 strike PP형 나왔죠. 분사구문입니다. 지금 주어 동사 생략됐어요. 그래서 비에 의해서 똑같이 후들겨 맞았을 때 뭐가 때려 맞은 거예요? 주어인 leaf가 be struck이겠죠? 그래서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여기도 어법상 strike인지 striking인지 struck인지 뭐가 들어갈 건지 충분히 응용해서 나올 수 있죠.
B에 때려 맞는 건 ip이에요. ip은 때리는 게 아니라 B에 의해서 얻어 터지는 거지. 그래서 struck입니다. 그리고 unlike, 전형적인 애들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애들은 B를 맞으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냥 헤드뱅을 해. 근데 얘네들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이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고유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방울이라고 하는 외부적 요소를 아주 그냥 현명하게 잘 유리하게 이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빈칸 다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요상한 학명을 가진 이 피처 플란트는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 뭐가 들어갈까? 보기 봅시다. 1번 exploit 활용하다, 이용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착취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자, external energy for a purpose. 자, 힘드니까 이제 강세를 이상하게 읽네. purpose입니다. purpose가 아니라. 그래서 external은 이제 외적인, 외부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외부적 에너지, 이 x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 앞문장에도 나왔었죠. 앞문제에도. for a purpose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외부적 에너지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1번이죠. 빗방울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마치 자기의 일부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언제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비가 올 때마다 포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가 안 오면 그동안 먹었던 거 가지고 이제 굶고 있어야겠지. 비가 오면은 이제 꿀을 슬슬 흘려. 그러면서 이제 곤충들을 유인을 해. 그러다가 이제 빗방울이 와. 비가 내려. 이러면은 뚜껑 열어가지고 슬라이딩. 그겁니다. 답이 바로 빨리 나오고요. 2번에 hide self, 자기 자신을 숨겨요. with help of environment, 환경의 도움으로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는 거 아니고요. 3번 coordinate with other plants, 다른 식물들이랑 협업해요. 협력합니까? 아이고 아름다워라. to trap insects, 곤충을 trap, 좀 덫을 놔서 잡으려고 협력을 한다. 얘는 독립적으로 발달한 애라고 했어요. 아주 독특한 녀석이라고 소개를 했죠, 앞에서. 4번에 change its shape, 모양을 바꿔요. to observe more rainwater. 자, 얘는 물 먹는 애 아닙니다. rainwater를 observe 하려는 그런 의지 없습니다. rainwater를 이용하는 건 오직 뚜껑이 열리고 닫히고 그 역할만 하기 위한 거예요. 5번은 modify its hunting strategy. 이 사냥 전략을 바꾼다, 변형시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on a regular basis. 빨간 줄을 그으면 무섭지. 잠깐만. 내가 원래 이 펜 들고 안 하는데 왜 이 펜 들고 있지? 쌤, 펜을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산 펜이 이게 인식할 때 약간 시차가 생겨가지고 이걸 안 쓰는데 지금 계속 잘못 들고 수업을 했네. 이런 필기가 나중에 찍어놓고 보면은 약간 속도 시차가 생기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 5번 보시면, 얘가 규칙적으로 헌팅 스트래티지를 바꿀 만큼 그렇게, 아따마가 좋은 놈이 아닙니다. 머리 쓰는 놈은 아니고요. 그것도 뭐, 그죠? 그것도 규칙적으로? 아유, 아닙니다. 얘가 뭐 포켓몬의 후예인가요? 아유, 그런 유전자 없어요. 그냥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 에너지, 핏방울, 예를 들자면, 그거를 지 목적에 맞게, 자기가 이제 사냥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똑똑하게 진화한 거죠, 뭐.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식물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스마트한지는 아직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그죠? 식물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형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철학 못지않게 이 생물, 이쪽 계열도 쉽게 느껴지진 않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3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빈칸이 주어져 있고 3점짜리에 주석 단어가 2개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조금 긴 편이죠. 이런 식으로 짧은 거에서부터 점점 길어지는 형태로 갑니다. Barbel이란 단어는요, 물고기 수염인데, 뭐 우리가 외워야 할 수염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수염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 알죠? beard가 있고요, mustache가 있고요, 콧수염이냐, 턱수염이냐, 그죠? 네, 그런 수염도 종류가 많은데, 뭐 우리가 물고기 수염까지 알아야 돼?
일단은 닌게는 수염부터 정복하고 오십시다. 네, marble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symbiotic 이거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일단 bio 하면은 무조건 생명이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는데 sim 하게 되면 이게 동시성이 있다라는 뜻의 접두사거든요. sympathetic, pathetic 한 건데 sympathetic이니까 어떤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 그래서 그게 연민, 공감 그런 뜻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연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어떤 안타까운 상황을 나도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동시에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나는 감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sim이라고 하는 게 동시성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동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함께 더불어 이제 그런 뜻이 있다. symbiotic 그러니까 생명을 나타내는 바이오와 sim 동시대 같이 함께 그런 뜻을 나타내는 sim이 붙어서 이제 공생이라는 뜻이 된다. symbiotic 이거는 한번 좀 들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줄인데 마지막 줄을 먼저 볼게요. In this fish eat fish world. 자, 여기 어떤 세상입니까?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이 세계에서 인간은 인간을 잡아먹진 않죠. 물론 officially 하게. 예, 비공식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먹지 않아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고기를 먹죠. 근데 이것도 좀 편견에 가까운 게 동물도 동물을 먹죠. 우리가 그 동물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또 특수종, 그 안에서 서로 먹느냐, 이걸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 물고기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뭐 동물이 동물을 먹는 거와 같이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런 세계에서 survival,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블라블라합니다. 자, many fish, 많은 물고기가.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요. 이제 초등 수준의 단어 하나를 짚어줄게요. 자, 물고기가 많은데 왜 복수형이 아니죠, 선생님? many fishes. 네, fish는 단복수형이 똑같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여도 a fish, 여러 마리여도 many fish. 절대 fishes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식의 단어가 꽤 있죠. 그걸 줄줄이 꿰고 있을 필요는 없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generate은 이제 생산해내다라는 뜻이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뭘 만들어요? 그들만의 빛을 만들어요. In a biological firework. 생물학적인 불꽃 놀이, 디스플레이까지. called 뭐라고 불리우는? bioluminescence. 자, luminescence 하게 되면 발광이에요. 발광이라면 여러분들 앞에 두 글자가 생각날 텐데 그건 니들이 그렇다는 거고 바이오가 붙었죠? 이러면 생체 발광입니다. 생체 발광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니까 그렇게 불려지는 생물학적인 불꽃놀이 에서 그들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빛을 만들어낸다고요. 물고기가. 그건 몰랐지. 볼까요? The lantern fish. 이름도 lantern fish야. 자, 얘가 creates beams. 이 빗줄기를 만들어내는데 that. 그 빗줄기는 어떤 거냐면 sweep the sea. 이 바다를 휩쓸어버리는 빛이에요. Like headlamps. 마치 헤드램프처럼. 헤드램프는 우리 자동차 앞에 있는 그 쌍라이트 전문 용어 막 튀어나오네. 헤드램프처럼 이 바다를 갖다 싹쓸이 해버리는 그런 빔을 만들어낸대요. 대단한데? The dragonfish 또 다른 물고기죠. 자, 얘는 또 만드는데 wavelength 파장을 만들어요. 이 단어 이제는 뭐 모르면 안 되죠. 다른 문제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파장. 자, 어떤 파장을 만드냐면 that only it can see. 그것만이 can see, 볼 수 있는, 지만 볼 수 있는 파장을 만들어요. 이때 it은 dragonfish가 되겠죠? 그래서 콤마 ing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leaving its victims, 그 희생자, 피해자, 희생자, 먹잇감이 되겠죠? unaware of the approaching threat, 그 먹잇감으로 하여금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뭘 모르게 만들어요? of 이하를요. approaching threat.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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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다가오는 위협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됐죠? 이 나름의 이 전략가들. 자, 그런데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또 anglerfish라고 하는 애가 있나 봐요. 자, 얘는 바라죠. 뭘 바라냐면 its prey will notice. 이번에는 거꾸로 자신의 먹잇감이 알아차려 주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and be lured toward its rod-like bioluminescent barbel. 아까 lure란 단어가 앞에 바로 나왔죠? 또 나오니까 귀찮다 하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숙지하자. lure는 유혹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유인하다, 유혹하다. 그러니까 be lured. 유인되고 유혹되기를 바라는 거죠. 왜? 주어가 누구니까? 먹잇감이니까. 어디를 향해서 유인되길 바래요? 그 자기 물고기, 즉 anglerfish의 rod-like. rod는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처럼 생긴 이 뭐라고? 생체 발광하는 barbel. 그 수염. 수염이 또 이게 또 반짝반짝 하나 봐. 그죠? 그 수염에 좀 이렇게 유인되게끔. 그 눈에 띄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유인되게끔 하고 바라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So, its fierce jaws stay hidden in the shadows. 그 물고기의 어떤 fierce jaw, jaw는 jaws 할 때 그 jaw예요, jaw. 상어가 뭐 때문에 상어이죠? 말이 좀 이상한데. 상어의 아이덴티티, 상어의 개성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공포의 턱주가리에 있죠? jaw는 턱이에요. fierce jaws니까 뭐 그냥 뭐 상어 저리 가라의 턱주가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사나운, 맹렬한 그런 턱주가리를 stay hidden, 어떤 상태로 두고 있는 거예요? 숨겨둔 겁니다. 어디다가? in the shadows, 그림자 속에다가. 그러니까 번쩍번쩍하는 그 수염에다가 턱을 딱 숨기고 있는 거죠. 그 턱은 뭐 할 턱이야? 먹잇감을 잡아 먹을 턱인 거지. 나 안 무서워 얘들아. 이것 봐. 나 되게 화려하지 이쁘지. 일로 와봐. 구경해봐. 구경해봐. 구경들 해봐. 봐봐봐 하면서 뒤에는 입을 쭉 벌리고 있는 겁니다. bioluminescence. 자, 이게 생체 발광이죠. 자꾸 다른 말을 하려고 그래서 입단속 중이야. 생체 발광. 자꾸 다른 말 하고 싶어. 자, be also used. 또 사용됩니다. 뭐라고요? To frustrate predators. 뭐 하려고? 좌절시키려고도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 중요한 표현이네요. be used to. 동사 원형.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be used to 뒤에 ing가 오는 형도 있죠. 그거는 비교해서 잘 알아두세요. be used to 뒤에 ing가 오면은 이 ing에 익숙해지다 라는 뜻으로서 너무나 흔해 빠진 단골 빈출 어법 문제예요. 투부정사가 왔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뭔가 사용된다. 익숙이란 뜻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투부정사가 왔을 때랑 ing가 올 때랑 뜻이 다르다는 거. 아무튼 이 자체 발광은요 또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 predator니까 얘는 포식자잖아요. 지금까지는 prey와의 관계만 봤다면 이번엔 포식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포식자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도 역시나 활용이 되는데 a species from the spookfish family spookfish family에서 온 여기서 유래된 한 종은 그러니까 이 어떤 spookfish이란 계열이 있나 봐. 우리는 모르지만 relies on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죠. A belly full of symbiotic glowing bacteria. 자, belly full이니까 배때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배에 가득 차 있는 symbiotic, 어떤 공생적이고 좀 glowing, 빛이 나는 이 박테리아들. 얘네들한테 의지하고 살아요. 왜? To save it from becoming a meal. 이때 it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하는 걸 막으려고? Save it from이죠. 먹잇감이 되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보호하고 구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뱃속에 빛나는 박테리아들이랑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It uses the same concept. 자, 이것은 또 아주 비슷한 컨셉을 그렇게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후치수식입니다. developed, 발달된, 개발된 컨셉이죠. 누구에 의해서? by 이하에 의해서. 즉 미국의 Navy니까 Navy가 뭐예요? Navy SEAL밖에 생각이 안 나. Navy 해군이야 공군이야? During World War II 공군이겠지? 그죠?
에어크래프트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에 US 네이비에 의해서 개발이 된 그런 컨셉과 똑같은데 이건 좀 쓸데기 없는 사족인 것 같아요. To make bomber aircraft difficult to see. bomber aircraft니까 이게 폭격기란 말입니다. 폭탄을 탑재하고 다니는 폭격기. 자,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difficult to see. 보기에 어렵게 만든, 그죠? 만들기 위해서 이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이 US 네이비에 의해 개발된 그런 것과 같은 컨셉을 사용을 해요. 결국은 뭐야? 안 보이게 만들려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띄게 하려고 하는 거다. 누구한테? Predators. 그러면 이 폭격기는 누구한테 눈에 안 띄려고 했을까? 적군에게. 그죠?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 고전 게임 중에 이름은 들어봤나? StarCraft. 거기에 처음에 지도에서 이렇게 미네랄 캐는 위치를 이렇게 랜덤으로 돌릴 때 땅에 떨어지면은 잣나무 된 거고요. 저기 어디 언덕백이 있으면 그러면 좀 괜찮아. 그럼 제일 먼저 뭘 뽑아? 저기 입구에다가 그죠? 벙커 하나 세우고 저 시저 탱커를 뽑는 순간 여러분들 군대 가시면 또 알겠지만서도 또 심지어 타로 카드를 배워도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으면 어디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위치게 뭐 전투를 하거나 싸울 때 좀 유리한 곳. 당연히 높은 곳입니다. 옛날 사람들 보면은 성곽을 쌓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막 이렇게 화살을 쏘죠. 그럼 당연히 아래에서 그 성곽을 뚫고 또 성벽을 타고 넘어서 올라오는 적군들. 중국 사극에 보면 또 그런 거 많거든. 자, 그러면은 어디가 훨씬 희생자 수가 많겠어요?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려는 쪽에서 훨씬 희생자가 많죠. 위가 확실히 유리한 그 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이 붕괴가 되면 뭐 그다음부터는 뭐 인해 전술인 거지 뭐. 그래서 시저 탱크도 언덕배기에다 그 숨겨 놓으면 눈에 잘 띄지 않고 포를 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뚫는 방법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텍터라든가 뭐 있어요. 다 보는 방법이. 오버로드 근처에 이렇게 갖다 놓고 옵저버 갖다 놓고 뭔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아무튼간 적발되지 않아야 그것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거고 타로 카드에도 그 카드가 있는데 또 보여주고 싶네요. 쌤 타로 카드도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쓸데없는 얘기가 나와요. 건너뛰어도 상관없는데 Just as project 예후리 design planes with underwing spotlights 마치 이거 뭐와 같냐면은 프로젝트 예후디와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냐면 이 비행기를 갖다가 뭘로 디자인했어? 아랫날개에 스포트라이트를 갖다가 탑재한 그런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아래다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뭔가 이렇게 빛을 갖다가 내게끔 해놓는 거는 결국은 뭐야? 시야 교란 작전 같은 거죠, 뭐. The fish's glowing belly. 이 물고기의 빛나는 배때기는요. conceal. 또 나오네. 지난 시간에 봤던 단어죠. 숨겨요, 가려요. 자, 뭐를? Its silhouette. 이 silhouette을 가려버려요. 누구로부터? Against sunlight. 이 햇빛으로부터 이 실루엣을 싹 감춰. 그래서 나 없지롱. 약간 투명인간 느낌처럼. 그래서 to hide it. 숨을 수가 있죠. For watching eye below. 그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째려봐. 딱 감시하고 있어. 쳐다보는 그런 눈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겁니다. 빛반사를 해버려서 없는 척 하는 거예요. In this fishy fish world. 그러면서 연결이 되죠. 여기서 이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자체 질할 발광, 아니, 결국은 나왔어. 결국은 나왔어. 자체 발광을 하든지, 네, 아니면 다른 뭐 박테리아 힘을 이용하든지 결국은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그죠? 이 물고기들의 생존 방식인 거죠. 1번 보시면 dependent upon이나 dependent on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건데 커뮤니케이션에 의지한다고요? Within the same species 같은 종이랑 커뮤니케이션 얘기 안 나왔습니다. 2번 A game of hide and seek 숨바꼭질 놀이예요. 자, 어떤 놀이냐면 They prioritize the sense of sight 시각을 prioritize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숨바꼭질 2번이네요. 뭐 우리 생선 눈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선 눈깔이라 하지 맙시다 앞으로. 그죠? 이들의 서바이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지어 인간이 못하는 것도 한다. 빛도 막 자체적으로 발광시킨다. 여러분들 자체 발광돼요? 물론 가끔 자체 발광하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들 근데 발광은 발광인데요. 니들은 딴 발광을 하잖아. 그죠? 부모님 말씀 좀 잘 듣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좀 잘 듣고 지랄 발광하지 말고 3번 갑시다. Up to the ability 능력에 의존한다고요? To detect the subtle dance of sound waves. sound wave는 음파가 되겠죠? 음파의 subtle dance니까 아주 미묘한 댄스예요. subtle, 미묘한. 이때 B는 묵음입니다. subtle이라고 하면 안 돼. detect는 탐지해내는 건데 그런 어떤 미묘한 움직임을 갖다가 탐지해내는 능력 사운드 웨이브 전혀 소리에 관련된 거 아니고요. 4번에 A competition to imitate the illumination of different species. 다른 종의 illumination, 환영이죠. 뭔가 눈속임. 자,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경쟁이라고요. 경쟁적으로 야 쟤네들 저 수염 변신시켰어요. 자, 우리도 해볼까? 우리는 이제부터 옥수수 수염을. 네, 아니죠. 자, 5번에 A war, 전쟁인데 where wider vision means better chances to catch prey. 좀 더 넓은 시야가 뭘 의미하는? 이 먹잇감을 낚을 수 있는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기회를 의미하는 전쟁. wider vision? 넓은 시야와는 상관이가 없습니다. 자체 발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발광.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시각과 관련된 것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3점짜리 문제로 지금 둘 다 약간 생물 분야의 지문이 나왔어요. 33번도 그렇고 34번도 그렇고. 그러니까 니들이 뭘 어려워하고 그죠? 뭐에 흥미가 없는지를 아는 거지. 33번은 식물이고 34번은 지금 어류 아닙니까? 좀 골고루 학습해 주세요. 나는 문과니까. 문과라고 해서 생물을 다루지 말라는 법이 없죠. 사실 쌤은 그렇습니다. 문과, 이과를 나누는 거 의미 없다. 전부 다 통합 교과로 가되 수학만 좀 심화 단계를 둬라. 특정한 학문에 있어서만 좀 심화 단계를 둬서 거기서 좀 특화된 인재들을 더 길러내는 거지. 처음에 기초적인 학문에서부터 문과, 이과를 나눠버리는 거는 문제가 크다. 솔직히 고교 수준의 교과서에서 뭐 물리, 화학, 지구과 생물 이거를 문과가 안 배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거꾸로 이과 친구들이 뭐 사회를 안 배워, 윤리를 안 배워. 이 말이 됩니까? 윤리랑 뭐 사회는 뭐 문과 전유물이에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갈라놓는 교과가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통합으로 간다고 하죠. 쌤이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수능이 통합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쌤도 그렇게 통합으로 했을 때 수능을 쳤던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회 공통, 과학 공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이제 이과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과는 이제 수2가 있다는 거. 수학 1, 수학 2에서 수2가 있다라는 건데, 공통 수학이 있고 수1, 수2. 아마 그게 이제 이과만의 더 심화된 수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과생들은 뭐를 안 했을까? 문과 수업 중에 뭔가를 안 했었을 텐데. 아무튼, 요 빈칸 추론 유형은 34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35번에서 글의 흐름, 맥락 찾는 문제 하나랑 36, 37번 글에 이어질 순서. 결국은 순서별, 맥락이나 순서별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3문제 정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